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15회 실무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데이터베이스는요, 백데이터는 카페에 가시면 1154 압축 파일이 있게 되고요. 압축 파일 풀고 나시면 노란색 1154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복사하셔서 로컬디스크 C K랩 데이터베이스 안에 K랩 폴더가 있습니다. K랩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하신 이후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신 이후에 K랩 프로그램 실행하셔서요. 종목 선택은 전산회계 2급 해주시고요. 드라이브는 C, K랩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유지해 주신 이후에 하단에 회사 등록 메뉴 눌러주시면 회사 등록 메뉴가 열릴 거고요.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코드 재생성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X 닫으신 이후에 회사 코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아시면 코드로 해주시고요. 문제 보시고 회사 이름 슈리 상사로 검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확인 누르셔서 K랩 프로그램 들어오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는요, 슈리 상사가 되고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4년도가 되겠네요. 다음은 슈리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것은 정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만약 주소를 입력할 경우에는 우편번호 생략, 주소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다 그러면 우편번호는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략해 주셔야 하고요. K랩 프로그램 안에 회사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기본 사항에 있는 내용과 문제에 나온 내용,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셔서 다른 것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비교해 가시면서 다른 것들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제조가 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 바꿔주시고 종목도 신발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쭉 비교해 보시면 개업 연월이 있는데 이 개업 연월일을 보시면 2015년 여기는 2010년 되어 있습니다. 클릭 날짜 부분에 클릭하셔서 2010년 09월 23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2번 문제요. 다음은 슈리 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요.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안에 내용과 입력된 손익계산서 내용을 비교하여 정정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의 왼쪽 하단에 전기분 재무제표 안에서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내용과 문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매출액, 상품 매출액 금액 같습니다.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되시죠? 금액 부분에 클릭하면 이렇게 보조 입력창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보시면 기초 상품 금액은 맞습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이 다른 것 확인되시죠? 단기 상품 매입액 클릭하셔서 금액 수정해 주시고요. 수정하신 이후에 보시면 기말 금액 맞고요. 매출원가 금액 똑같이 수정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쭉 비교해 가시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의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틀린 것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정하시고 나서 또 비교해 보시면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실 건데 없는 계정 과목 같은 경우는 하단에 빈 곳에 클릭하셔서 F2 조회는 상단에 F2 누르셔서 계정 코드 도움창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계정 과목 잡손실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잡손실 금액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추가 입력까지 다 수정이 되었다라고 판단되시면 단기 순이익 금액이 문제에 주어진 것과 똑같아져야 바르게 수정하신 것이 됩니다. 확인되시면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큰 문제 3번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상여금 계정에 현금 적요를 추가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의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가 들어오면 왼쪽에 큰 대분류 계정 체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쯤에 판매 관리비 클릭 누르시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안에 상여금 계정 과목 확인되실 거고요. 상여금 계정 과목 클릭하셔서 현금 적요에 빈 곳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2번 하시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슈리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이월 채권과 채무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똑같이 수정해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맞게 추가, 정정, 삭제 해주시면 똑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K랩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이라는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 들어오셔서 먼저 여기 이거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외상매출금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우측에 메뉴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희은상사 금액 똑같습니다. 홀로전자 금액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예진상의 금액도 수정을 해 주시면 하단에 차액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확인하시면 제대로 수정이 된 것이고요. 합계 금액도 여기랑 동일하다 그러면 잘 수정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은 지급엄 되겠고요. 지급엄 클릭해 주시고 나면 마찬가지로 지급엄 슬기상회라고 되어 있고 슬기상회의 금액 이상 없습니다. 효원유통의 금액도 괜찮고요. 주원 상사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하단에 바로 밑에 빈 곳에 클릭하셔서 F2 여기에서도 거래처 조회는 F2 키로 들어오셔서요. 주원 상사 조회 해주시고 금액 주원 상사에 있는 금액만큼 똑같이 입력하시면 하단에 빨간색 차액 사라지는 것 확인하시고 합계 금액이 똑같게 되면 바르게 수정하신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수리를 했습니다.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해당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은 이렇게 카드 매출 전표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적 지출로 하라라는 말은 비용 처리하라라는 말이 되고요. 비용 처리 중에 노트북은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을 수리한 것은 계정 과목 수선비 중에서 사무실과 관련된 환관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국민카드는 우리가 카드 대금을 다음 달에든 언제든지 다시 갚아야 되는 아직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미지급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K랩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 7월 29일 입력해 주시고 차변의 수선비 중에서 판매관리비 수선비 찾아주시고요. 금액 입력하십니다.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주시되 거래처 반드시 걸어줘야 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국민카드 정확하게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9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이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으로 이자 비용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은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차입한 금액이라는 건 차입은 빌린 거죠. 부채가 됩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준 것이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이자 우리가 준 것은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 8월 18일 날짜 변경해 주시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 찾아주시고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찾아주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월 31일 당사에서 보관 중이던 선미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넥사 상사의 외상매입금 300만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을 요 당좌 수표로 갚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선미상사 발행 당좌 수표라는 건 거래처가 발행한 것이 되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가 이제 보통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라고 또 말을 하게 되고요. 또는 타사 발행 당좌 수표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미상사 발행 당좌 수표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서 계정 과목은 반드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이 선미상사에 받아놨던 당좌 수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넥사 상사에 줬으니까 대변의 자산이 감소하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 해주시고, 외상 매입금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와 이름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금액 입력하십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코드와 이름 두 개 다 들어가는 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날을 맞아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방송국에 기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국에 기부한 것은 기부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적어주게 되겠죠. 현금은 이 기부금으로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에 입력 9월 20일 적어주시고요.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금액 적어주시고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사무실로 이용 중인 동작빌딩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임차 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상된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이 보통예금은 대변에 자산 감소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금액이 적힐 거고요. 종전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었고요. 갱신 후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갱신 후 금액이 1억 8천, 차익은 1천만 원만큼 낮게 됩니다. 차변에 임차보증금 1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천만 원 해주시되 임차보증금도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10월 15일 차변에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동작빌딩 거래처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종전 금액과 단기 금액의 차액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를 광운 상사에 1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으로 1천만 원이 들어와진 거고요. 11월 4일까지 매각하는 날짜까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는 대변에 반드시 기계장치 취득원가로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천만 원을 그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계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매각한 보통예금이 들어와졌죠. 1천만 원 들어와졌고요. 기계장치가 나가졌습니다. 대변에 기계장치 나가질 때는 반드시 취득 원가로 적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차변에는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또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만큼 또 감소시켜 주시는 분계를 해주시게 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분계가 되고요. 이렇게 기계장치를 매각했다라고 할 때 대변에는 반드시 취득원가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드시 감소시켜주는 이런 분계를 기억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4일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일단 매각대금이 보통예금이 들어와졌죠. 보통예금 매각대금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노계획인데 기계장치에 대한 거 잡아주셔야 되겠죠. 다른 거 잡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요. 기계장치 금액 감가상각 노계획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기계장치 입력을 해주시되 기계장치 대변에 입력하는 금액은 반드시 취득원가로 입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지금 이 분계 같은 경우는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같죠. 대차평균의 원리 적용하셔서 같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차 차익이 없는 것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일 영업부 출장용 자동차를 3천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동시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차량 운반부 구매액과 취득세는 모두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로 해결이 되겠고요. 자동차를 구매를 했으니까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차변의 자산 증가로 이루어질 건데 이 차량 운반구가 차변에 적힐 때 매입가인 3천만원과 취득시 부대 비용인 취득세 같은 경우도 매입가액의 취득원가에 반드시 플러스 해주셔야 됩니다. 자산 취득시에는 매입시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매입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가 가산 더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해서 차량 운반구 금액이 3,210만원 되는 거 확인하시고 분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 12월 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계정과목 찾아주시고 금액은 취득세와 합쳐진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해서 축하한을 주문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현금이 대변에 적히게 되겠다. 그쵸? 현금을 대변에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한 화한 같은 경우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고 거래처 관련이니까 판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12월 10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서 판매관리비 번호 잘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10만원이라고 이렇게 10만원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큰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0월 25일 본사 건물에 외벽 방수 공사비 500만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예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라는 말은 비용 처리한다라는 말이 되고요. 비용 처리 건물의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라는 말은 계정 과목을 건물로 처리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렇게 건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수선비로 수정하라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10월 25일 검색하시면 건물로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F2 검색하셔서 수선비 찾아주시고요. 판매관리비입니다. 본사는 판매관리비 쪽이고요. 수선비 판매관리비 입력해 주시고 요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1월 10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한 100만원은 장기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을 이자 비용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11월 10일 조회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장기 차입금 처리된 거 확인되시죠? 코드에 클릭하셔서 F2 이자 비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자 비용은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엔터로 거래처 지워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적용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금액도 수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결산일 현재 임대료, 영업외 수익, 미수분 30만원을 결산정리 분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료를 미수했다라는 말은 현재 단기분에 대한 임대료를 못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분 임대료를 못 받은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결산일은 반드시 날짜가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변에 뭘 못 받았냐? 우리는 임대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영업외 수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업외 수익은요. 900번대 요 계정 과목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900번대 임대료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2개월 전에 주식회사 자유로의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4,0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기말에 2,000원만큼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이 2,000원만큼 곱하기 100주 해주시게 되면 금액이 장부 금액이 20만원만큼 줄어들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20만원에 대한 것은 요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 줄어들었죠. 감소했습니다. 장부 금액을 감소를 했으니까 대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을 적게 될까요? 그렇죠. 차변에는 단기 매매
매매증권 기말 평가 시가 되니까 평가 손실로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2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20만원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12월 31일 결산일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20만원만큼 적어주시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으로 20만원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영업부 출장용 차량의 보험료 보험기간이 24년 10월부터 25년 9월 10일까지 60만원 1년치가 되겠고요.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답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월별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말은 차변의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리고 사용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분계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사용한 것은 단기분이 사용이 된 것이고요. 차기분은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보험료의 미사용분 차기월 9개월치에 대한 분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9개월치 계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60만원 중에서 총 12개월로 나눈 중에서 9개월치가 되니까 12분의 9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9, 12분의 9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금액이 이렇게 나와지실 거고요. 차기분에 대해서 우리는 차기분 비용을 선급했습니다. 라는 선급비용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시고 보험료를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험료, 미리 지급한 보험료를 줄여주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들어오셔서요. 선급비용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45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험료 중에서 판매관리비의 보험료 영업부 관련된 건 판매관리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2월 31일 단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원을 계상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분계를 해주시면 편하게 결산 분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K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결산 자료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엔터 두 번 치시면 이런 창 나왔을 경우에 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차량 운반구 결산 반영 금액에 요 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란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란에다가 6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 반영 금액 여기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비품의 감가상각 50만원 입력해 주시고 나면 그대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상단에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고 창 닫아 주시면 되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라는 메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결차, 결대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생기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요객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굳이 시험 때는 조회를 안 해보셔도 관계는 없고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잘 입력만 해주시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작성하시오. 조회 문제가 되겠고요. 6월 30일 현재 당좌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당좌 자산이라는 것은 당좌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조회해 주시면 빠르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K랩 프로그램에서요. 결산재무제표 안에 재무상태표라는 요 장부를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날짜가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보시면 볼까요? 6월 30일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치시면 6월 달 거 나와지고 당좌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좌자산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당좌자산과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당좌자산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 4,721만 500원. 요 금액을 조회하셔서 문제지에 적으신 이후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 6월 중에 광고 선전비, 판관비 지출액이 가장 적은 달 계정 과목 나와 있고요. 가장 적은 달, 가장 많은 달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장부 조회, 장부 관리에서 총계정 원장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기간은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 엔터, 6월 엔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중이 되겠고요. 계정 과목 F2 조회해 주시고 광고 선전비 중에서 판매 관리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뒤에도 똑같이 같은 계정 과목과 코드 동일한 것으로 조회를 해주시고 나면 1월부터 6월까지 나와지게 되겠고요. 이 중에 가장 적은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지출이니까 비용의 지출은 차변이 되겠죠. 비용의 지출은 차변.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적은 금액은 165만원이 되겠고요. 가장 적은 달의 지출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월까지는 답변 안 하시고 요 금액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유화산업의 외상매출금과 받을러움의 잔액을 각각 순서대로 적으실 때 순서 틀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거래처 이름과 계정 과목이 나왔을 때는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빠르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K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장부관리 처음에 있는 거래처 원장 클릭해 주시고요. 거래 일자가 6월 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엔터. 말일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에 말풍선 누르셔서 6월달 조회 해주시고 마지막 날 선택 반드시 월도 확인하시고 마지막 날 선택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월의 마지막 날 선택 두 번째도 같죠. 6월 엔터 치면 마지막 날 되고요. 계정 과목 F2 조회 해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거래처도 유아산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F2 하셔서 유아산업으로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에도 유아산업 둘 다 똑같이 유아산업으로 검색하셔야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고요. 잔액 물어봤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잔액 이제 적어 주신 이후에 바로 받을 넣음 조회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되니까 받을 넣음 조회 해주시면 받을 넣음에 대한 잔액도 이렇게 나와지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회계 2급 실무 115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